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코로나19 시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의 건강과 또 방역이 중요한데요. 이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자가격리 수험생들의 긴급 이송을 돕는다고 합니다. 제가 직접 그 이송 차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차량이 내일 그 수능 수험생들 이송할 차량인가요? 내일은 특별히 자가격리자 중인 수험생들을 위해 그 고사장까지 이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자가격리 수험생 전부 다를 이렇게 이 차량을 통해서 이송이 되는 건가요? 전부 다 이 차를 통해서 이송하는 건 아니고요. 자차로 이동하실 수 없는 분들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저희 구급차로 이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집으로 가서 수험생을 태우고 고사장까지 네, 고사장까지 이송을 하고 이제 수능이 끝나면 또 고사장에서 집으로 다시 이송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이 차량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고사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자가격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의 모습은 어떨까요?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입니다. 뭔가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? 그렇습니다. 책상 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죠. 일반 학생들이 아닌 코로나19 확진자와 또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시험을 치르는 공간입니다. 제가 입은 이 옷은 레벨 D 방호복, 내일 시험 감독관들이 입어야 할 복장입니다. 제가 직접 입어보니 굉장히 힘이 듭니다. 이 얼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글을 쓴 다음에 그 위에 얼굴 덮개까지 장착을 해야 합니다. 잠시만 있어도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는데요. 이 옷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또 방역 지침상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또 화장실 가는 것도 제한됩니다. 이 방호복을 입고 수험생 신원 확인, 문제지 배부, 또 부정 행위까지 감시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. 수능 시험 시간은 5교시 전체 10시간 정도 됩니다. 교육당국은 이 시험 감독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 2교시에서 3교시 정도만 시험 감독을 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. 네,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교육당국, 방역당국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양시창 기자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. 양 기자, 어서 오십시오. 취재한 영상 잘 봤습니다. 그런데 역시 확진자 또 따로 격리되어 있는 이제 수험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척 신경이 쓰이죠. 수험생 확진자가 37명이라고 아까 통계가 잡혀 있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숫자가 좀 유동적인데요.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박백범 교육차관이 발표한 내용은 어제 기준으로 확진 수험생이 37명, 자가격리 수험생이 4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수치도 이미 일주일 전보다 각각 16명, 또한 280여 명 늘어난 수치인데 네. 오늘 오후 집계분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. 따라서 내일은 좀 더 확진 수험생이 늘 수 있겠습니다. 이 확진 수험생들은 전국 거점병원 25곳, 또 생활치료센터 4곳까지 해서 29곳의 시험장이 마련이 됐는데요. 예. 이 확진 수험생들은 본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공간에서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. 보니까 서울은 2곳이에요. 그 서울의료원과 남산치료센터인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빈 병실에 그 환자 침대를 빼고 책상을 배치해서 고사장을 만들었습니다. 예. 기준은 이제 책상 사이 간격이 2m 이상이니까 병실 크기에 따라서 뭐 적게는 2명, 또 많게는 한 4명 정도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문제는 이 자가격리 대상 430여 명입니다. 대부분 각자 집에 머물고 있죠. 근데 별도의 고사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. 교육당국은 서울의 22곳을 포함해서 전국의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시험 공간을 113개 시험장, 583개 시험실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. 이 수용 가능 인원이 3,700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넉넉하긴 한데 이동이 문제죠. 이 미응시자를 제외하고 한 400명 정도가 이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이 대충 한 27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130여 명이 아까 영상에서 본 그 긴급 이송 차량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. 참고로 이 자가격리 수험생 또 확진 수험생들은 그냥 일반 덴탈 마스크가 아닌 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.
이 역시 시험장에 여유분이 좀 배치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빠뜨렸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, 양 기자가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지금이 이제 저녁 8시에 가까워지니까 내일 수험 고사장에 갈 때까지 12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. 그 사이에 뭐 확진되거나 격리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렇습니다. 오늘 밤 상황이 중요한데요. 오늘 밤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3가지 정도 됩니다. 예. 밤 10시 이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한 2시간 정도 남았죠. 예.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문의를 하면 됩니다. 오늘은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10시까지 연장 근무를 한다고 하거든요. 보건소에 가서 자신을 수험생이라고 밝히면 뭐 자가격리 대상이 되든 그 진료를 받고 나서 별도의 고사장을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송 차량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밤 10시 넘어서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도 문제거든요. 예. 고열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선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예.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고사장으로 가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. 고사장에 가면 별도의 발열 체크와 간단한 그 문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. 그곳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죠. 또 물론 오늘 밤사이 증상이 심하면 119에 신고를 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. 또 마지막 상황은요. 오늘 밤 10시가 넘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를 받는 경우입니다. 예. 방금 아앵커가 말씀하신 건데 예. 이럴 경우에는 그 연락 온 번호를 통해서 수험생이라고 밝히면 역시 보건당국에서 지금 교육당국과 그 시스템을 일원화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처리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도록 교육당국과 또 보건당국이 지금 24시간 풀로 가동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좀 증상을 숨긴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증상을 얘기하고 당국의 조치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예. 오늘 밤하고 내일 아침면 자기 몸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양 기자가 직접 입고 있던 그 옷이 그러면 수능시험 감독관의 복장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수능은 시험 감독도 굉장히 특별하죠. 예. 그렇죠. 제가 입은 옷이 레벨 D 방호복이라는 D. 것인데 이 선별 진료소나 그 코로나19 지정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때 입는 옷입니다. 예. 방금도 보셨지만 굉장히 조금만 입고 있어도 갑갑하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. 방역 지침상 이 확진자 또 자가격리 수험생들의 시험 감독관들은 반드시 저 옷을 입어야 합니다. 예.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까 예. 이 교사들의 자원을 받았다 그래요. 어. 근데도 자원한 교사들이 많아서 이 무리 없이 그 감독 인원을 충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뭐 한편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시험 감독이 임한 교사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예. 또 교사뿐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돕고 싶은 마음은 뭐 국민들 다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. 이런 마음들을 생각해서 내일 수험생들이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모두들 실력 발휘하시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